오늘도 역시 상승 패턴에 대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반딧대거지와 까누니 타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일진전기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반딧대거지는 괌에도 구간을 표현해줍니다. 반딧대거지가 지속적으로 출현하다가 멈춘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이 괌에도 구간을 벗어나는 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까누니 타점은 단기적인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를 찾아주는 신호입니다. 그러므로 반딧까누니 매매법은 반딧대거지가 출현을 멈춘 지점에서 까누니 타점에서 진입을 하는 매매법입니다. 하얀 원안에서 반딧대거지가 출현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까누니 타점이 3개가 떴습니다. 여기서 타점을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역시 반딧대거지가 출현을 멈춘 지점에서 까누니 신호가 떴습니다. 여기입니다. 보시다시피 훌륭한 타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원칙대로 타점이 나왔습니다. 여기입니다. 이후에도 까누니 타점들이 많이 나옵니다. 모두 단기적인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들입니다. 아주 훌륭한 타점들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21선이 깨진 자리입니다. 동시에 일목균형표 기준선이 깨진 자리입니다. 이후 상황을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보시면 이후 좀처럼 일목균형표 기준선을 회복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딧대거지들도 지속적으로 출현을 합니다. 그러다가 기준선을 돌파하는 지점이 나옵니다. 여기입니다. 기준선을 돌파하는 자리이며 반딧대거지가 출현을 멈추고 까누니 타점이 떴습니다. 훌륭한 타점입니다. 돌파 매매란 저항 라인을 돌파할 때 타점을 잡는 매매법입니다. 저항 라인은 저지바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평선들도 일종의 저항 라인입니다. 추세선이라 할 수 있는 21선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21선 밑으로 떨어졌던 주가가 21선을 돌파할 때 돌파 매매 관점에서 좋은 타점이 됩니다. 일목균형표 기준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도 저지바처럼 지지선 역할도 하고 저항선 역할도 합니다. 저지바를 따로 긋지 않더라도 이 기준선을 가지고 얼마든지 매수매도 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트레이더들이 이 일목균형표 기준선을 가지고 실제로 매매를 합니다. 아직 차트에서 지지선과 저항선을 임으로 긋는 것에 익숙치 않은 분들은 이 기준선을 가지고 충분히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 반딧대거지와 까누니 타점을 활용하면 거의 완벽하게 타점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기준선 반딧까누니 매매법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는 실전에서는 61선 차트에서 거의 공중부양선 하나만 가지고 매매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다양한 매매법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차트 보는 눈이 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3년간 이 시장에서 존재하는 거의 모든 매매법을 단주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주가의 흐름을 파악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터득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이 과정을 다 거치셔야 합니다.
좋은 결과는 항시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과해야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양한 매매법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다 실험해 보시면서 자신만의 매매법을 완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빨간원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4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며 121선과 21선 그리고 기준선까지 모두 한 방에 뚫어주는 자리입니다. 황금 맥점입니다. 집문서, 땅문서. 이평선 매매법과 병행해서 기준선 매매법을 활용하시면 가장 좋은 타점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기준선 돌파 자리가 얼마나 좋은 타점인지 다시 한번 확인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타점을 잡고 나서도 깐운이 타점들이 등장합니다. 모두 훌륭한 타점들입니다. 특히 이 부분에 주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상승세가 가파를 때는 캔들들과 기준선과 이격이 많이 벌어졌다가 조정을 보일 때 캔들들이 이 기준선 근처까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눌림목 매매 관점에서 타점을 잡을 수 있는 자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때 기준선은 지지선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지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가 훌륭한 타점이 됩니다. 또한 반디가 등장한 것도 보입니다. 과매도 구간이라는 뜻입니다. 반디가 출현을 멈추고 까누니가 등장한 자리. 여기입니다. 아주 훌륭한 타점입니다. 이후에도 눌림에서 반등할 때 어김없이 까누니가 등장합니다. 여기입니다. 이 매매법에서 타점이 나오는 자리를 찾기 위한 조건 검색식도 연구 중입니다. 일목균형표 기준선 돌파 자리와 기준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가 나온 종목을 찾아내는 검색식을 같이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시스템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반디 떼거지가 출현을 멈춘 지점이 보입니다. 까누니는 뜨지 않았으나 21선을 돌파하는 자리가 나옵니다. 여기입니다. 아주 훌륭한 타점입니다. 가만히 보시면 이 자리가 일목균형표 기준선을 돌파하는 자리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역시 반디 떼거지가 출현을 멈추고 반등이 나옵니다. 정확히 12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고 있습니다. 장기 이평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는 아주 훌륭한 타점입니다.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차트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이런 자리들이 탁탁 보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관심 종목 관리입니다. 혹은 이런 자리만 찾아주는 검색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작품 하나를 만들어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반디 떼거지들이 출현을 멈추고 까누니가 뜬 자리들입니다. 보시다시피 반등의 자리를 잘 찾아주고 있습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반디 떼거지가 출현을 멈추고 까누니가 뜬 자리입니다.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일목균형표 기준선을 돌파하는 자리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21선을 돌파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상승 과정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중간중간에도 까누니들이 연속적으로 출현합니다.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들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역시 반딧대거지가 출현을 멈추고 까누니가 떴습니다. 21선을 돌파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미 반등은 앞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2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장기 이평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가 얼마나 좋은 타점인가는 수많은 차트에서 이미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선 반딧가누니 매매법과 더불어 이평선 매매법을 병행하면 더 좋은 타점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역시 12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경우는 반딧대거지가 멈춘 자리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12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에서 타점을 잡으면 됩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기준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급등 시기에는 캔들들과 기준선의 이격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격이 벌어지고 나서 다시 캔들들과 기준선이 맞닿는 지점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여기가 좋은 타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평선, 일목균형표 기준선, 그리고 반딧대거지, 까누니. 이런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이용해 좋은 타점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타점을 잡아낼 수 있는 근거들이 이 차트에 넘쳐납니다. 누가 이 차트를 만들었는지 기가 막힙니다. 죄송합니다. 여하튼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보조 지표들과 그 활용법을 충분히 익히시면 실전에서 매수 타점을 탁탁 잡아내는 경지에 도달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열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SK이터닉스입니다. 보시다시피 신규 상장주입니다. 제가 CG트로닉스 종목을 소개하면서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해 산소와 반응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고효율 저탄소 신재생 분산 발전원인 SOFC에 대해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효율의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기술 분야의 글로벌 리더인 블룸에너지가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큰 연료전지 기반 고성능 컴퓨팅 데이터 센터를 건설한 인텔사와 전력 용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SK이터닉스 회사 홈페이지에 따르면 블룸에너지사의 고효율 연료전지 국내 공급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료전지 사업의 개발 운영 등 전 밸류체인 통합 솔루션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CG트로닉스와 함께 신재생 고체 연료 SOFC 관련주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종목도 앞으로 전력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최근에 반딧대거지가 등장한 이후 급반등이 나오면서 반딧 출현이 멈추었습니다. 반딧대거지는 늘 과매도 구간을 나타내줍니다. 반딧대거지가 등장하면 일단 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까누니가 떴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저 거래량입니다. 볼밴도 바닥에 붙었습니다. 예측샷 개념에서 여기서 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랬다면 저 큰 상승분을 먹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 종목은 전고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저항 라인까지 돌파하면 신고가 영역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박스권 안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마지막 저항 라인을 뚫어줄 것입니다. 조정을 보인다면 지지라인을 터치하고 반등할 때 타점을 잡으면 되고, 큰 오빠 캔들 같은 돌파 신호가 나온다면 예측샷 개념에서 돌파 타점이 됩니다. 장대 양봉 후에 조정을 보이지 않고 갭으로 떠서 오늘 도지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큰 조정 없이 바로 전고 돌파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DI입니다. 제가 한번 소개를 했던 종목입니다. 똘똘이 나오세요.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인 DI에서 고대역폭 메모리 HBM용 웨이퍼 테스터의 국산화가 차질 없이 진행되는 중이라는 소식이다. 증권사의 한 연구원은 SK하이닉스용으로 지난 2018년 낸드용 이원화를 시작해 지난해 말 더블 데이터 레이트 DDR5 웨이퍼 테스터는 경쟁사보다 빠르게 경쟁 우위를 가져갔다고 덧붙였다. 그는 DDR5 패키징 버닌 영역은 온전히 DI의 영역으로 자리 잡았다며 DDR5용 웨이퍼 버닌 기술을 바탕으로 올해는 HBM용 버닌 테스터 개발이 진행 중이라면서 이르면 연내 또는 내년 초 성공적인 양상 및 공급을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권 연구원은 DI는 SK하이닉스의 신규 디램 팹인 M15X에 대한 수혜가 기대된다면서 SK하이닉스는 최근 실적 발표에서 신규 팹 건설에 5조 3천억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총 투자액은 20조 원 이상으로 예상되며 장비 투자는 순차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라면서 HBM 신규 장비뿐만 아니라 향후 M15X용 웨이퍼 테스터의 수주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권 연구원은 DI는 자회사의 놀라운 실적 성장이 예상돼 괄목할 만한 이익 성장이 기대된다며 M15X를 시작으로 용인 클러스터 및 미국에서의 신규 후공정 투자가 계획돼 전후공정 검사 장비 수혜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상입니다. DI는 반도체 불량품을 검사하는 검사 장비 전문 업체입니다. DI는 삼성전자의 디램 및 낸드 패키지 버닌 테스터를 공급하고, 자회사 디지털 프론티어는 SK하이닉스의 웨이퍼 테스터 및 패키지 버닌 테스터를 공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HBM용 웨이퍼 테스터를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반도체는 불량품을 줄이는 것이 관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율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반도체 개발 장비 및 테스터 장비들이 중요해집니다. HBM 수요가 세계적으로 폭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검사하는 검사 장비 또한 수요가 급증할 것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수주가 늘어날 것이고, 이 기업의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되어집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최초 상승 지점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차트를 좀 크게 해서 보겠습니다. 최초 상승 지점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여기입니다. 이 자리가 볼벤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진 자리입니다. 바로 전날 반디 떼거지가 출현을 멈추고 까누니가 등장한 자리가 나옵니다. 여기입니다. 이후 상승 과정에서도 까누니 타점이 2개가 나옵니다. 좋은 타점들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반디들이 등장했습니다. 일단 반디들이 등장하면 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시면 알지만 캔들이 일목균형표 기준선을 터치하고 반등하고 있습니다. 까누니가 이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반디, 까누니 그리고 기준선. 이 세 가지를 조합하면
아주 훌륭한 타점을 잡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후 상승 추세에서도 까누니들이 좋은 타점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추가 매수를 하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역시 반디들이 등장했습니다. 까누니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새로 추가한 신호인 자누니가 등장했네요. 일단 자누니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까누니든 자누니든 상관없이 중요한 지표 하나가 이 자리가 매수 타점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습니다. 일목균형표 기준선입니다. 기준선을 터치하고 반등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지지선이 깨지지 않았다는 것은 상승 추세로의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거래량에서는 최저 거래량 뒤 양봉입니다. 주포가 다시 핸들링을 시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OBV 보조지표에서도 확인이 되어집니다. 제가 지지와 저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박스권 안에서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돌파가 나올 것입니다. 눌림에서 반등할 때 타점을 잡아도 되고 돌파 직전에 타점을 잡아도 됩니다.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HB테크놀로지입니다. 유리기판 관련주입니다. 올 한 해 꾸준히 유리기판도 시장의 관심을 받을 것입니다. 차세대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지 모르지만 반도체 시장에서 핫한 테마 중에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유리기판 사업 진출을 선언한 인텔이 유리기판 사업에 1조 3천억 원을 투자해 2030년까지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기는 최근 발표하기를 반도체 유리기판 파일럿 라인을 올해 3분기 내 구축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당초 올해 내에 파일럿 구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그 시기를 앞당겨 연구개발 R&D부터 양산까지 보다 속도를 내 시장 경쟁에서 우위를 갖기 위한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거듭된 말이지만 기대감만으로도 주가는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양산 시기가 문제가 아니라 주식시장에서는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만으로도 이 섹터가 핫한 섹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121선을 돌파하고 241선을 돌파하는 자리입니다. 두 라인을 한 방에 뚫지는 못했지만 순차적으로 돌파하고 있습니다. 황금 타점입니다. 차트를 볼 때 장기 이평선을 먼저 확인해보는 습관부터 들이시길 바랍니다. 반디 후에 까누니 이 자리가 정확히 황금 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차트를 좀 느려서 보겠습니다. 지지와 저항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저지바입니다. 이 자리에서 가장 많은 저항을 받았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저지바는 여기입니다. 두 번째로 저항을 많이 받은 자리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저지바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저지바입니다. 오늘 이 저지바를 터치하고 반등을 했습니다. 다음 저지바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입니다.
오늘까지 11번의 돌파 시도가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비록 윗꼬리가 달리기는 했지만 오늘 등장한 장대 양봉이 이전 음봉들을 한꺼번에 잡아먹는 큰오빠 캔들입니다. 그리고 앞 구간에서 크게 눌림이 한번 나온 것이 목격이 됩니다. 최근에 나온 눌림은 이전 눌림보다 주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합해보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습니다. 곧 돌파가 나올 것이라고 충분히 예견해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포가 손을 놓고 나갈 사람은 다 나가라고 기다린 후에 오늘 급등을 시킨 것입니다. 주포의 의지는 확실합니다. 하지만 오늘 윗꼬리에서 아직 소화해야 할 물량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조정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주포가 내일 어떻게 핸들링을 할지 모르나 이번에는 돌파가 나올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식에서는 절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포의 마음이 갑자기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을 빼먹을 뻔했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박스권에서 지지라인을 깨고 내려온 주가가 바로 밑에 지지라인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동시에 일목균형표 기준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지지라인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는 좋은 매수 타점이 됩니다. 이런 자리들이 눌림목 매매 타점입니다. 이 자리도 훌륭한 타점입니다. 역시 저지바를 터치하고 반등합니다. 가만히 보시면 반디들이 등장한 것이 보입니다. 오늘 급등을 했지만 최저 거래량 기법으로 어제 종가의 타점을 잡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박스권에서 횡보를 할 때는 항시 저지바를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측샷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지바를 깨고 내려올 가능성도 있으나 손익비가 좋은 자리이기에 언제든지 타점으로 잡아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캠트로닉스입니다. 역시 제가 소개를 한번 했던 종목입니다. 똘똘이 나오세요. 반도체 전자 공정 용역 소재 기업 캠트로닉스가 애플 신형 아이패드에 사용되는 하이브리드 유기발광 다이오드 OLED의 삼성 디스플레이 물량에 대한 후공정 애칭 프로세스 용역 물량을 게시하면서 1분기 흑자 전환했다. 여기에 극자 외선 UV 노광 공정 PR의 70내지 80%를 차지하는 핵심 원료 PGMEA 프로필렌 글리콜 메틸 에테르 아세트살을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에 최종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1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캠트로닉스는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나노미터 단위의 초미세 패턴 구현을 위한 극자 외선 UV 노광 공정에 적합한 포토레지스트 PR에 적용되는 친환경 초고순도 소재인 PGMEA를 고객사와 품질 테스트 중이다. 이르면 하반기 테스트를 통과하면 내년 본격 납품을 기대하고 있다. 캠트로닉스 관계자는 PR 세정 공정에서 쓰이는 소재인 PGMEA를 글로벌 메모리 고객사에 최종 테스트를 진행 중으로 매출은 내년부터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품질 테스트 중인 소재 PGMEA는 화학사업에서 타 기업의 상품을 단순 입통하던 것을 자체 개발에 성공하면서 수익성 높은 아이템을 내재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PGMEA는 반도체 노광 공정 UV에 활용되는 포토레지스트 PR의 핵심 원료이다. 캠트로닉스가 개발한 PGMEA는 극한에 가까운 EUV PR 결함을 제어하는 데 유리한 PGMEA로 99.999% ON의 초고순도를 구현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향후 신규 시각 매출 증가와 화학사업 저수익 소재를 정리하고 반도체 웨이퍼
PR이나 세정에 들어가는 소재로 관련 매출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캠트로닉스는 디스플레이 후공정 용역 관련 실적이 개선되며 1분기 흑자 전환했다. 연결 기준 1분기 매출액은 1,47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0억 원 적자에서 124억 원 흑자 전환했다. 최근 하이브리드 OLED가 탑재된 제품이 시장에 공개되면서 관련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관측된다. 하이브리드 OLED는 애플이 공개한 신형 아이패드에 채택된 디스플레이로 알려져 있다. 캠트로닉스는 공정 과정에서 애칭 직각에 해당하는 공정에 특화된 제조사다. 삼성 디스플레이와 오랫동안 협력사 관계를 유지하면서 후공정 애칭 프로세스의 물량을 도맡아 진행하고 있다. 이상입니다. 주식을 공부하다 보면 일종의 감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저는 실적 발표 이전에 이 종목이 주식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감으로 느꼈습니다. 우리가 전문가만큼 세세한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핵심적인 재료의 내용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기업이 삼성 디스플레이의 오래된 협력사이며 동시에 애플 관련주란 사실을 제가 전에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단서를 가지고 이 기업의 성장성을 예측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하간 공부가 답이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섹터별로 관심 종목을 차근차근 정리해 가시고 차트상에서 꾸준히 타점을 잡아내는 연습을 하시면 점점 고수가 되어 가실 것입니다. 저도 3년 정도 꾸준히 공부를 하고 나니 이제 많은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종목을 딱 보면 이거는 확실하게 잠재력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여러분들은 딱 1년만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제가 엑기스만 골라 강의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매일지를 쓰시면서 정리를 해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단서를 하나 드리면 그것을 가지고 복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 작은 부분들이 쌓여 진정한 나만의 매매법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제 벌써 5월 중순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열공하셔서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고수로 거듭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반딧대거지들이 엄청 등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벌써 긴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엔벨선의 지지를 받으며 21선을 돌파하는 자리가 나옵니다. 아주 훌륭한 타점입니다. 상승하는 과정에서도 중간중간 까누니들도 엄청 등장합니다. 이제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21선이 깨진 자리입니다. 미련 없이 매도해야 합니다. 일목균형표 기준선도 깨지고 있습니다. 이후 기준선을 좀처럼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반딧대거지가 엄청 등장을 했다가 더 이상 반디들이 출현을 하지 않고 까누니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입니다. 이 자리가 동시에 21선을 돌파하는 자리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엔벨선이 깨지는 자리입니다. 매도 타점입니다. 이후 주가는 횡보를 하다가 하방으로 흘러버립니다. 기준선까지 깨고 내려갑니다. 반등을 했지만 기준선을 좀처럼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슈팅이 나왔지만 기준선을 다시 깨고 내려갑니다. 이제 이 지점에 주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디서 많이 본 그림입니다. 차트를 좀 키워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항 라인을 돌파하기 직전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제가 저항 라인을 그어보겠습니다. 이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저지바입니다. 저점을 높이며 캔들들이 이 라인에 근접해 갑니다. 마지막 캔들이 상승 의지를 가진 연어 캔들이며 이 라인에 밀착해 있습니다. 이때 바로 돌파를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날 갭으로 날아가 버렸네요. 그래서 돌파 매매 관점에서 타점이 이 캔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눌림목 매매 타점은 이미 그 전에 나왔습니다. 하락 추세 끝에 도지 캔들이 보이실 것입니다. 정확히 눌림목 매매 타점입니다. 여기입니다. 눌림목 매매 타점, 돌파 매매 타점을 다 잡아내는 것이 진짜 고수입니다. 제가 아직 박스권 공략과 돌파 매매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강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단서들이 나왔습니다. 제 강의를 꾸준히 시청하시면서 요점 정리를 하신 분들은 벌써 돌파 매매에 대해 감을 잡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전 연습입니다. 실전에서 이런 자리들이 나왔을 때 정확히 타점을 잡을 줄 알게 되면 이제 고수의 반열에 드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하튼 올 한 해 꾸준히 공부하시고 실전에서 단주로 연습하셔서 꼭 고수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최근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가 아주 좋은 타점이 됩니다. 왜일까요? 그렇습니다. 기준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기준선 매매법도 아주 훌륭한 매매법입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일목균형표 기준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를 찾아라. 반디떼거지, 따누니 타점, 일목균형표 기준선을 활용해서 타점을 잡는 것도 훌륭한 매매법 중의 하나이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열공하셔서 꼭 고수로 거듭나시길 기원드립니다.